원장님, 요즘 들어 눈이 퍽퍽해짐을 많이 느끼는데 컴퓨터,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생활 속 눈 피로의 원인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계속 보면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디지털 눈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명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자꾸 글을 읽을 때 눈을 깜빡이면 글을 놓치게 되거든요. 특히나 자막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내가 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보거나 눈 깜빡이는 순간 중요한 장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놓치기 싫어서 계속 눈을 감지 않고 보게 됩니다. 눈싸움 하면 눈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눈물이 그 사이 메말라 버려서 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10초 안에 다 말라버리는데요. 건조증이 심한 분은 10초가 아니라 1초만 해도 눈이 메말라서 계속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깜빡임을 자주 해주면 눈물이 바깥쪽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고 기름도 눈을 꽉 감으면 눈꺼풀에 기름이 쫙 나와서 깜빡이는 것이 눈을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빛을 보면 더 피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밝은 빛을 눈에다가 후레쉬를 쐬주면 눈이 아프죠. 어두운 데서 화면을 보면 어두운 데선 동공이 크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빛이 굉장히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공이 큰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글씨를 보면 그 빛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큰 동공으로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두운 데서 보면 눈이 빛을 굉장히 많이 쐰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근시가 진행할 수 있는 어린이들한테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보게 되면 근시가 굉장히 빨리 진행해서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져서 근시가 정말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0세 이상 분들, 원시가 있으시고 백내장이 진행한 분들은 어두운 곳에서 특히나 엎드려 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안압이 올라가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해당되면 습관은 고치셔야 되고, 밤에 스마트폰 보면 잠을 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밤에 불빛이 밝은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보는 것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목이나 어깨 디스크나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 눈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눈 피로도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좋지 않은 것 또한 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환자분에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눈을 비비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가렵거나 충혈되거나 이러면 막 비비시고, 잘 안 보여도 막 비비시면은 왠지 너무 시원하고 뻑뻑 소리가 날 때까지 비비는 게 나는 너무 통쾌하다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눈을 비비면은 손이 더럽고 감염되고 각막에 스크래치도 생겨서 눈이 아프겠지만, 치명적인 눈의 부작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시, 두 번째 백내장, 세 번째 망막박리가 정말 잘 생기고 증명이 됐는데요. 아토피 환자분들 어쩔 수 없이 정말 눈을 많이 비비시게 되는데, 그분들 각막이 다 틀어져 있어서 난시 생기고, 20대 때 백내장뿐이 아니라 망막박리도 잘 생겨서 눈을 비비면 잘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눈이 뿌옇거나 침침할 때 눈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있을까요?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는 많이들 알고 계셔요. 루테인 드세요하고 여쭤보면 환자분들 다 드시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영양제보다는 음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눈에 좋은 거 음식 하나 있잖아요. 당근 많이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지고, 1900년도에 2차 세계대전에 있을 때 당근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밤에 시력이 확 좋아져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당근은 눈에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때문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베타카로틴만 먹였더니 흡연자인 사람한테 폐암 발생 확률이 18%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래는 눈 영양제를 연구하다가 베타카로틴을 빼버렸어요. 당근을 많이 먹은 사람도 폐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까요? 하고 당근을 많이 먹은 논문들을 조사하고 당근을 많이 먹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영양제로 우리가 뾰족하게 한 가지를 막 올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영양제보다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조화롭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좀 더 안전하다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은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가 아닌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5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정말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블루베리 껍질에 있는 것이 블루베리 속 안에 알맹이가 썩지 않게 하는 보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보호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항산화 물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영양제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블루베리는 하루에 20알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고 블루베리에 특히 껍질이 들어있어서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눈에 좋은 차 하면 결명자차라고 하는데, 저는 결명자차보다 구기자차를 더 선호하는데요. 구기자를 보시면 빨간 열매입니다. 이름도 고지베리라고 되어 있어서 블루베리랑 마치 친구 같죠. 근데 우리가 이걸 먹기에는 좀 불편해서 차로 끓여 먹으면 좋은데요. 안토시아닌이 많이 나와서 섭취할 수 있고, 차는 80도에서 끓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차를 80도에서 끓이는 게 좋습니다. 100도에서 끓이면 녹차인 경우에도 카페인이 더 많이 나오고요. 80도에서 끓이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80도에서 끓이는 것이 그 성분을 잘 유지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구기자차도 80도에서 끓이시면 고지베리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기자차를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것이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눈의 건조증에 특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물보다는 생선에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선은 너무 많이 먹으면 수은이나 중금속 같은 게 좀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알래스카산 연어, 한국에서 잘 구할 수 있는 멸치는 수은에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 생선은 일주일에 2인분 정도로 제한을 두고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왜 건조증에 좋냐면, 오메가3 자체가 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건조증은 특히나 눈꺼풀 염증이라든지 눈물샘이, 눈 자체에도 염증 때문에 눈이 아프고 충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루테인을 말씀드리는데요. 황반변성 백내장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반이라고 해서 진짜 노란색 반점 같은 거라서 황반인데, 망막의 가장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은 망막의 황반이라는 곳인데요. 가운데가 가장 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그 황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망막은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망막 세포가 죽지 않는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황색 색소입니다. 우리는 황색 색소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미 블루라이트도 눈 안에서 차단이 잘 되어 있는데, 하지만 황반의 루테인이 성분이 잘 있을 때 이야기고, 황반의 색소가 노랗게 되어 있는 그 성분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인데, 카로티노이드 중에 하나가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달걀 노른자에 많이 있고요. 짙은 녹색잎 채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 노른자는 무려 30개나 먹어야 영양제로 20mg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당근은 21, 시금치 1단, 깻잎 25장, 브로콜리 28개를 먹어야지 하루에 루테인 10mg에서 20mg을 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루테인은 먹는 걸로 안 되겠다, 영양제로 먹어야겠다 싶겠죠. 저도 영양제로 드세요 권유하고 있는데, 하지만 식품으로도 가능한 것이 바로 케일인데요. 깻잎 25장처럼 많지 않고 12장만 먹어도 식품으로 충분히 루테인 2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12장이면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지만 녹즙으로도 갈아서 먹어도 금방 먹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백내장에 좋은 영양제인데요.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영양제로 먹기가 좀 힘듭니다. 흡수가 잘 되는 글루타치온은 많지가 않은데, 음식으로 먹으면 더 좋겠죠. 음식으로는 카레에 먹을 때 먹는 강황, 요거트 중에 그릭 요거트 말고 유청이 포함된 유청 요거트, 이 두 가지가 글루타치온의 흡수와 합성을 돕는 아주 유명한 성분의 음식입니다.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양파, 브로콜리, 글루타치온이 많다고 되어 있지만 강황이나 유청 요거트로 합성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단백질입니다. 흡수를 시키는 것보다는 합성을 잘 되게 잠을 많이 자고 운동을 많이 하면 흡수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이 떨어지면 백내장이 오는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요즘은 백내장과 노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루테인보다도 저는 오히려 40, 50대 환자분들에게는 백내장에 좋은 글루타치온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눈 피로 푸는 꿀팁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수술을 오래 하거나 그러면 눈이 좀 피로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감고 눌러주기인데요. 눈 비비는 거 좋지 않기 때문에 눈을 꽉 감았다 뜨면요, 굉장히 눈의 피로에 도움이 되고, 꽉 감았다 뜨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눈 테두리를 누르는 건데요. 위아래에 기름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거나 눈꺼풀 이렇게 누르시면은 비비지 않게 누르기만 해도
기름이 쫙 나와서 눈물약이 없을 때 이 방법을 하시면 눈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20-20-20 규칙이라고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6m거든요. 떨어진 곳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는데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분마다 20초씩 바라보는 이거가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집에 따뜻한 침대 어떻게 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5분, 10분으로 사실 안 되고 12분 이상 40도 정도의 온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꺼풀에 있는 기름도 윤활하게 나오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원장님, 나이 들면 노화 때문에 백내장이 다 오나요? 나이 들수록 백내장 확률이 엄청 올라가나요? 저도 옵니다. 결국에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백내장은 70대, 80대 때 오는 거 아니야? 되게 나중에 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40대 때부터 이미 백내장은 시작했기 때문에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특히나 젊은 분들 백내장이 많아지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라고 해서 우리 눈이 카메라 찍을 때도 초점 딱 잡아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눈의 수정체라는 곳에서 기능을 하는데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나중에는 혼탁이 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수정체는 성분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탄력을 잃고 나중에는 흑자 같은 게 까매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백내장이 오기 전 노안이 온다고 하고요. 노안 자체는 노화의 하나입니다. 백내장은 60대 50% 정도, 절반은 이미 백내장이 있고요. 70대 때 확 올라갑니다. 80%입니다. 80대가 되면 100%인데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드려요. 80대 때까지 절대 미루지 마세요. 굉장히 서서히 20년, 30년간 오기 때문에 백내장이 왔다는 것을 잘 못 느끼시고 흐린 채로 사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다가 다치시고 인지도 떨어지시고 눈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눈이 정말 나빠지게 되면 그때는 몸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백내장 수술할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백내장 10분이면 끝나는 수술인데 80대가 넘어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2번, 3번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안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백내장이 그래도 생기기가 싫잖아요. 백내장의 원인은 노화인데 60대, 70대까지 괜찮은 분도 있거든요. 노화면 다 똑같이 와야 되잖아요. 좀 더 일찍 생기시는 분들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백내장 굉장히 빨리 생기거든요. 당뇨 백내장이라는 진단명도 따로 있습니다. 당이 수정체에 들러붙어서 수정체가 변하게 되는데요. 혈당이 확 올라가는 그 순간에 기간이 긴 게 좋지가 않습니다. 혈당은 몸을 늙게 하는, 눈도 늙게 하는 아주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제로슈가가 몸에 좋을까요? 제로슈가는 단맛을 느낀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단맛을 먹으면 몸에 있는 혈당은 안 올라가도 머리에 있는 도파민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이 주는 기분 좋은 느낌으로 인해서 자꾸 단맛을 찾게 되는데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게 되는데 바로 가짜 식욕입니다. 제로슈가도 가짜 식욕을 높이는 원인이기 때문에 제로슈가도 좋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바로 외상인데요. 외상 백내장이라고 따로 진단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크게 한번 다치거나 그러면 나중에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는, 매일 하고 있는 외상이 바로 있습니다. 비비는 건데요. 세게 비비시면은 백내장 빨리 옵니다. 아토피 환자분들 백내장 정말 빨리 와요. 저도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 20대인데 백내장 수술 벌써 해드린 사람이 수십 명이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비비는 것이 계속적으로 외상을 조금씩 주고 있는 거거든요. 백내장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눈 안에 구조물들이 약해져서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요즘은 마사지건이라고 우두두두두 하는 마사지 기계가 어깨나 이런 곳에서 하면은 눈까지 울리고 심지어 관자놀이나 두통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논문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마사지건으로 인한 백내장. 그냥 백내장이 아니라 백내장을 둘러싼 구조물까지 약해져서 심지어 수정체가 아예 떨어져 버리는 케이스까지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도 오셔서 백내장 수술 받으셨는데 마사지건 어깨 위로는 하지 말라는 문구가 앞으로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햇볕으로 인해서 식물도 썩듯이 우리 몸도 썩습니다. 썩는다는 말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산화작용이고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10% 정도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분들 중에 점심시간에 늘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선글라스 사이로 비치는 빛까지 차단하시려고 스카프까지 한번 두르시고 매번 나가시는 분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봤어요. 모자만 써도 50%가 줄어듭니다.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스테로이드 약물인데요.
내가 스테로이드를 쓰나 잘 모르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약입니다. 피부가 가려워서 바르는 연고 스테로이드 들어있거든요. 허리 주사나 관절 주사 맞고 백내장 생기신 분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꼭 필요할 땐 써야겠지만 불필요할 때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 운동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저는 눈 운동 할 시간에 몸 운동하시고 술, 담배 끊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몸에 좋지 않은, 뇌와 심장에 좋지 않은 것은 혈류량을 줄이기 때문에 백내장도 빨리 오게 됩니다. 70세만 돼도 경동맥 혈관의 50%가 좀 많이 막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혈류량이 줄어들면 뇌도 위축이 오고 술, 담배 끊고 눈 운동 대신 몸 운동 하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요즘 30, 40대인데 백내장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원인으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 생각인데 그분들 전부 다 고도근시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는 90% 이상이 근시라고 되어 있고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비문증도 빨리 생기고 백내장도 빨리 생기는 원인으로 좀 붙여봤고요. 백내장 치료 받기 전에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안과에 오셔서 별다른 검사하지 않고 들여다만 봐도 바로 진단이 됩니다. 시력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시력이 1.0이어도 사물이 두세 개로 보이면 백내장 수술을 권유드리기도 하는데요. 시력으로 보통 0.7 이하라면 야간 운전이 어렵고 면허증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일상의 삶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실제 망막이 이상이 없고 녹내장이 없으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백내장 수술 후 1.0의 시력을 보고 그것이 한 번의 수술로 평생 90세, 100세 이상까지 갑니다. 딱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중요한 수술입니다. 예전과 달리 20년 전에만 해도 단초점 렌즈 한 가지였어요. 요즘은 노안 백내장 수술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나의 눈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렌즈를 선택하는지도 많이 달라서 딱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이 수술을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는데요. 저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좀 권유하는 편이어서 부모님도 모두 노안 백내장 수술을 시켜드렸습니다. 원장님, 이것만 지켜도 백내장 예방할 수 있다. 늦기 전에 꼭 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백내장은 노화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할 수 없지만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백내장을 예방하듯 발병 시기를 늦추고 80세 전까지는 시력이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모자만 써도 50%가 차단되고 선글라스 쓰시고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좋은 것이 눈에도 좋기 때문에 금연이나 술을 끊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금연은 담배 속 유해 물질이 망막도 손상을 시키고 백내장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환자분이 요즘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이 오시면 나이에 비해서 조금 외모도 늙어 보이는 편이고 백내장도 좀 더 빨리 온 편입니다. 혈당 관리를 잘 하시고 당뇨병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당뇨 조기 발견이 눈 건강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백내장이 오지 않게 하는 영양 성분이 하나는 글루타치온, 하나는 비타민 C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잠을 잘 주무시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우리 몸의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식상한 얘기지만 수면과 운동이 중요하겠고요. 흡수를 돕는 것이 강황, 유청 요거트. 글루타치온이 많이 있는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양파, 브로콜리 등이 있는데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영양제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잠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C는 고용량 비타민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300mg 정도가 도움이 되고 비타민C는 특이하게 5시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다 씻겨 내려갑니다. 비타민C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고용량을 먹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백내장에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300mg 정도의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식후 3번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데 실제로 백내장이 30%나 증가했다는 논문들이 있어서 건강한 체중과 혈압 관리가 중요하겠고 용접이나 레이저 불빛 이런 걸로도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스포츠 하실 때나 작업하실 때도 꼭 안전장비 착용하시고 눈을 비비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눈이 충혈이 되거나 따끔거리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왜 나타날까요? 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까요? 문제가 생긴 건 맞는데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피곤하면 우리 눈의 눈물이 10분의 1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잠이 줄어들어 있거나 깨어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눈이 굉장히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크고,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기만 해도 눈에 자극이 돼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의 자극은 굉장히 예민한데요. 피부의 500배 정도 신경이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티클만 들어가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피곤하고 탈수가 있거나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면 바로 눈부터 예민하게 느껴지는 게 애초에 눈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감고 있는 게 가장 편안하겠죠. 감을 수가 없다 그러면 눈을 꽉 감는 거를 여러 번 하신다든지 눈꺼풀에 있는 기름이 잘 나오게 눈을 눌러준다든지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로하지 않고 잠을 잘 주무시는 거겠습니다. 원장님,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건강 상태들도 있을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운과 감정도 들여다보는 게 눈인데, 그런데 건강의 창이기도 합니다. 눈은 유일하게 우리 몸의 혈관을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눈을 통해 심장과 뇌도 볼 수가 있고, 요즘은 발달해서 오히려 더 심장과 뇌를 눈을 통해서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눈이 빨가면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흰자가 빨가는 거는 알레르기가 있거나 결막염이 있거나 면역이 좀 떨어지고 건조증, 탈수, 피곤 이런 것 때문에도 쉽게 충혈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죠. 우리가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라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황달이 생기면 간이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간뿐이 아니라 담낭에 돌이 있거나 그럴 때도 황달이 생길 수 있고, 간에서 해독해야 될 빌리루빈이라는 게 해독이 안 돼서 축적이 돼서 몸이 다 노랗고 흰자도 노래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흰자가 굉장히 노랗게 보이면서 튀어나오는 노란 덩어리가 흰자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만약 40대 때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고지혈증이 있는지 콜레스테롤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고지혈증 때문에도 흰자가 노래질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도 눈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꼬불꼬불해질 수가 있고, 심지어 막혀서 뻥 하고 터지기도 하는데, 망막혈관에도 일어난다는 점이 고혈압이 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요. 고혈압은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에 비해 당뇨는 쉽게 얘기하면 끈적끈적한 피가 돼서 잘 피가 혈액순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묽은 피가 돼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끈적끈적하니까 특히나 미세한 혈관, 작은 혈관은 통과를 잘 못하고 허혈, 산소 부족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망막신경이 하얗게 죽기도 하고 작은 점상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조금 다른 형태로 눈의 이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혈압이 높은지 아니면 당뇨가 심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합해서 뇌졸중 확률이 올라가는데, 정확한 혈관 지식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혈관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기 때문에, 눈 안쪽에 있는 망막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혈관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도 실제로 눈에 중풍이 있거든요. 눈에 중풍이 오면 머리나 심장에 중풍이 올, 심근경색이 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눈에 중풍이 오기 전에 혈관 자체가 나쁜 것만으로도 뇌졸중이 몇 년 안에 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도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질환, 심지어 뇌졸중의 확률까지도 계산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래 살잖아요. 치매가 예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90세 이상 50%가 치매가 오거든요.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것은 뇌 MRI를 힘들게 찍어야 되고, 이미 치매가 발병하고 난 뒤 좀 늦은 상태인데, 발병을 예측하고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약을 먹는다면 치매가 올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눈에 있는 망막의 신경도 똑같이 뇌처럼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서 치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 혈관이기도 하지만 튀어나온 두뇌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돌출된 뇌라는 그런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과에 미리 오셔서 내 눈의 상태, 내 눈 안에 있는 혈관 상태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상태, 신경 상태를 통해서 치매나 이런 것이 빨리 올 확률은 없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거고요.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갑자기 몇 초간 하얗게 앞이 안 보인다든지, 이것은 뇌졸중이 오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니까
빨리 안과에 오셔서 망막 혈관을 보시고 혈관이 좋지 않으면 뇌나 심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고혈압도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미세한 혈관까지 잡아주는 기술이 발달해서 눈만 보고도 당뇨와 혈압을 체크하기까지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져 있는데요. 당뇨와 고혈압은 혈관 질환이고 우리가 혈관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눈이기 때문에 안과에 오셔서 처음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 내리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고혈압은 혈관 개수가 줄어들고 막히고 구불구불해지고 양을 봐서 우리가 뇌졸중으로 사망 위험이 몇 프로가 있는지까지도 요즘은 통계를 내서 미리 예측을 하기까지도 하는데요. 당뇨는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미세혈관 장애가 생기는 합병증이 무서운 건데 그 합병증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반대로 눈에 합병증이 없으면 몸에는 합병증이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인데요. 만약에 눈에 합병증이 생긴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나라 실명의 2위는 황반변성, 3위는 녹내장인데 1위가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로 인해서 1, 2, 3, 4, 5단계까지 있고 5단계까지 가면 실명도 갑자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충혈이 있는 것은 단순히 눈의 건조증이나 이런 것일 수 있지만 만약에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나 노란 찌꺼기가 쌓이는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고지혈증이라든지 안과에 와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 눈 안쪽에 있는 나의 망막 상태의 혈관들을 보셔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는 없는지 그리고 뇌졸중이 심지어 어느 정도로 올 확률이 있는지 심지어 치매가 올 확률까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 오셔서 눈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내 몸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눈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시력이 잠깐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눈의 문제뿐이 아니라 몸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과에 오셔서 몸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안과 안과 전문의 김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